손금은 과거의 나를 알고 긍정하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힘이다. 손금은 매일 보고 있으면 정말로 바뀐다. 그것도 자신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손금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고 다 같이 행복하자.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읽어보기 좋은 흥미로운 책입니다. 손금풀이 에미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손금풀이 레슨입니다. 저자는 18의 손금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했고 25년째 손금풀이를 하고 있으며 손금풀이한 사람이 약 9,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손금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쉬운 손금책을 만들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손금풀이를 위한 기본 지식부터 오른손과 왼손 중에 어느 쪽을 봐야 하는지, 기본선에 대한 설명 등 손금을 읽는 비결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손금에서 생명선 정도만 알고 있는 정말 손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나쁜 손금은 없다는 것, 손금도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 오른손은 현재부터 미래의 나를, 왼손은 과거의 나를 나타낸다는 것, 좌우의 손금 차이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수록 더 커진다는 내용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손금이 궁금했다거나 취미로 손금에 대해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유익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금에 대한 기본 상식과 함께 금전운 상승 사인을 잡아내는 법, 손금으로 알 수 있는 건강 상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풀이 에미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손금풀이 레슨,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손금의 매력 1. 손금은 성격이나 재능을 비추는 거울. 손과 뇌는 이어져 있다. 손금은 고대 인도에서 탄생하여 중국으로 전해져 역학과 융합되면서 발전했고 그 후 한국, 일본 등으로 건너오기까지 긴 역사를 자랑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손금을 보면 어떻게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손바닥은 뇌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금을 보면 성격이나 재능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버릇이나 금전감각, 연애나 결혼관, 일할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도 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손금에는 자신이 의식하지 않는 진짜 생각, 즉 잠재의식까지 나타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라는 고민을 자주 듣는데 그 대답은 손금이 가르쳐 줄 겁니다. 손금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손금의 최대 매력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운세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인생에서 다가올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나침반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길잡이가 됩니다. 손금에서 과거를 읽으면 다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미래를 읽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대처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 모든 힘을 쏟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손금의 매력 2. 손금은 변하니까 재미있다. 다양한 경험이 손금의 형태를 만든다. 몸이 성장하면서 체형이 변화하듯이 마음이 성장하면 손금도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빠를 때는 하루 만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만난 사람, 감동을 느낀 여행, 사업이나 학업을 열심히 한 경험, 과제가 되어 앞을 가로막은 사건, 인간관계의 트러블, 마음을 적셔준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그렇게 다양한 경험이 마음에 영향을 주면 손금에도 반영이 됩니다. 이전에 이직을 할지 말지 고민하던 사람의 손금을 봤던 적이 있어요. 결국 그분은 큰맘 먹고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직후에 손금을 다시 봤더니 어느새 긍정적인 손금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역시 자신에게 딱 맞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정신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걸 실감했는데 이런 변화는 아주 흔히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오른손과 왼손의 손금도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손금풀이를 할 때 오른손은 잠재의식이나 현재의 성격을 나타내고 왼손은 타고난 성격이나 재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좌우의 손금 차이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수록 더 커져요. 그렇다고 해서 타고난 성질을 나타내는 왼손의 손금이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매년 생일에 제 손금 사진을 찍어요. 가끔 돌아보면 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 궤도를 알 수 있어서 재미있거든요. 손금의 매력 3. 손금은 미래를 만드는 나침반. 좋은 손금을 활용하느냐 마느냐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손금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손금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라는 미래 예상도가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그냥 현 시점의 예상일 뿐이지 미래의 운세를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사인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활용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 사인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실 행운의 사상을 암시하는 선일수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으니 정말 흥미롭죠. 물론 사소한 트러블을 암시하는 형태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관계의 균열이나 금전 또는 건강 문제 등이 있겠죠. 그럴 때는 그저 머리를 싸맨 채 고민하지 말고 생각이나 행동을 고쳐서 미리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손금을 길잡이로 삼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면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좋은 손금이 나타났을 때는 그 선이 뜻하는 좋은 생각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점이에요. 손금의 매력 4. 나쁜 손금은 없다. 부정적인 선을 커버해주는 선의 존재. 손금을 본다고 하면 선을 읽어낸다는 임시가 강할 텐데 실제로는 대부분 손바닥의 살집 부분인 언덕이나 손가락 형태 등 복합적인 것까지 다 살펴봐요. 만약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선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의 선이나 형태가 있으면 해석 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낯가림을 의미하는 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걸기보다는 남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 라는 선이나 형태가 같이 있다면 낯가림 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력이 있고 의사표현이 분명한 사람이라도 금성 언덕에 얇은 주름이 자잘하게 나 있는 경우는 사정이 살짝 달라져요. 이 손금이 있는 사람은 나홀로 반성 타임을 갖는 타입이에요. 일과를 마치고 오늘의 나를 돌아보며 그런 말은 하지 말걸 이라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실 고민이 많은 타입이죠. 여러 가지 선이나 언덕부터 풀이하다가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나서는 잘 맞힌다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된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선이나 형태에 좋고 나쁜 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각선이 가진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하고 나중에는 복합적으로 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그러면 손금풀이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 손금 읽는 비법. 오른손과 왼손 중 어느 쪽을 볼까? 왼손은 과거, 오른손은 현재나 미래. 손금을 볼 때는 양쪽을 다 봅니다. 각자 뜻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왼손에는 그 사람의 과거나 타고난 성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면 오른손에는 현재나 미래, 지금까지 배운 것이나 경험을 통해 변화해온 생각, 전망 등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른손 손금에는 스스로 무리해서 만들어낸 성격이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기 위해 사회의 틀 안에 자신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고 때로는 생각을 굽히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자신이 무리해서 만들어낸 성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손금이 크게 달라도 드문 일은 아닙니다.
아주 가끔가다 완전히 똑같다는 사람을 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꾸밈없이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심지를 굳게 가지는 기질을 타고난 매우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왼손과 오른손의 손금은 젊을 때일수록 그 차이가 적고 나이가 들어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일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갖 정보가 들어있는 기본선. 4개의 기본선에 약 80%의 정보가 있다. 손금 중에서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한 선을 기본선이라고 합니다. 기본선에는 생명선, 운명선, 감정선, 두뇌선이 있고 특히 생명선과 운명선은 짙고 또렷한 선이 길상입니다. 제 경험 법칙이긴 하지만 이들 4가지 선을 보면 타고난 성질 가운데 약 80%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선입니다.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생명선.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시작하여 손목 쪽으로 뻗은 선입니다. 이름은 생명선이지만 수명을 알 수 있는 선은 아닙니다. 주로 생명력을 나타내는 선이며 건강 상태나 활력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취업이나 결혼, 큰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 시련을 극복해서 꽃이 피는 시기 등 평생 얽히는 사건들을 대부분 볼 수 있는 선입니다. 운명선. 시작점이 어디든 상관없이 중지를 향해 뻗은 세로선으로 운기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개척하는 방법이나 목표 달성을 향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를 알 수 있는데 그야말로 인생의 시나리오가 담긴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업운이나 영향을 주는 사람과 만나는 시기 등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감정선이나 두뇌선은 선의 굵기보다도 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초반에 커브가 있는지, 선이 시작하는 모양이 어떤지를 체크합니다. 감정선. 소지 아래쪽에서 검지 쪽으로 뻗는 선입니다. 사물을 보고 감정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느끼는지가 나타나는데 그 밖에도 성격이나 열정의 정도부터 감정 표현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고민이나 선호하는 연애나 결혼관도 엿볼 수 있는 것이 감정선이에요. 커브가 클수록 감정이 요동치기 쉽고 직선에 가까울수록 차분합니다. 게다가 그때그때의 심경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을 감정선으로 읽어낼 수도 있어요. 두뇌선. 엄지와 검지의 관절 사이에서 시작해 손바닥을 가로질러 소지 쪽으로 뻗는 선입니다. 매사에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중요시하는 가치관이나 창조성이 나타납니다. 현실을 중시하는가 혹은 꿈을 좇는 타입인가? 가성비를 따지는가 혹은 보람을 따지는가? 이러한 사고 패턴부터 뭔가를 생각하는 속도나 일에 대한 적성도 알 수 있어요. 두뇌선은 선이 어떤 모양으로 시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시작점이 생명선과 붙어있는 닫힌 타입은 신중한 성격을 가졌고 생명선과 떨어져 있는 열린 타입은 대범한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요선. 금전운이나 연애운 등이 보이는 흥미로운 선. 태양선이나 재물선, 결혼선, 금성대 등은 기본선 다음으로 중요한 선입니다. 왜냐하면 일이나 연애, 결혼 등 인생의 큰 이벤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선에 비해 선이 옅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행동거지에 따라 나타났다가 혹은 사라지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선이랍니다. 태양선. 약지의 관절골을 향해 뻗는 세로선입니다. 주로 성공이나 인기, 명성 등을 나타내며 금전운 중에서도 하는 일이 잘 되어 돈이 들어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출세의 기회가 있거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본다는 뜻도 있어요. 태양선이 나타난 사람은 인망이 두터워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사서 하거나 세계 평화를 위해 애를 쓰는 등 인격이 뛰어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재물운. 소지의 관절을 향해 뻗는 세로선입니다. 태양선이 뜻하는 금전운과는 달리 돈을 관리하는 힘이나 장사꾼 기질 같은 금전 감각을 나타냅니다. 결혼선.
소지의 관절과 감정선 사이에 가로로 뻗어 있는 선입니다. 연애 경향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선의 개수는 결혼하는 횟수가 아니라 연애의 기회를 뜻합니다. 3개 이상이 보이는 분들은 사랑이 많은 인생이군요. 또한 결혼선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여러 개가 나타나요. 금성대. 검지와 중지 사이에서 약지와 소지 사이의 관절을 향해 반원형으로 나타나는 선입니다. 사실 깔끔하게 반원을 그리는 금성대는 보기 드문데 뚝뚝 끊어져 있거나 중간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선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성대는 섹시한 매력을 나타내는 인기선, 에로선으로 불리는 경우도 많은데 제 의견은 살짝 달라요. 이 선을 풀이해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탐구하는 재능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금성대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대상을 찾아내서 추구하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패션, 미용, 예술의 스포츠, 길거리 음식의 연애. 일상생활에 생기를 더해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게 에로선인 경우는 어쩌다 보니 그 사람이 흥미를 느끼는 대상이 연애나 성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뜻이겠죠. 또한 어떤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요소가 더해져 인기선이나 에로선으로 불리는 것이 아닐까요? 기본선과 세트로 외우기. 기본선과 연결시키면 외우기 쉽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선의 대부분은 기본선에서 뻗어나온 지선입니다. 기본선의 의미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선과 연관시키면 외우기가 더 편하겠죠. 다음과 같이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명선 그룹. 생명선에서 갈라져 나온 지선의 변형. 개운선. 생명선에서 위로 향해 똑바로 뻗는 선입니다. 개업하거나 집을 살 때처럼 인생의 큰 변화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운선은 평생 통틀어 한 개라도 나타나면 행운이 있는 선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타났다면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겠죠.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을 많이 체험하며 극적이면서도 자극적인 인생을 보낼 거예요. 보통은 생명선에서 나오는 선인데 드물게 생명선 안쪽이나 생명선의 엄지 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노력선. 생명선에서 검지를 향해 뻗는 선입니다. 개운선과 비슷해 보이지만 뻗는 방향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향상선이라고도 하는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게 결과로 나타나 결실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행선. 생명선 중앙보다 아래에서 소지 쪽 손목을 향하는 선입니다. 나고 자란 곳을 떠나 활약한다는 뜻이 있고 이동하면 운이 열립니다. 유학을 가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고 선이 길수록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동력이 좋고 유행에 민감한 면도 갖고 있어요. 운명선 그룹. 운명선에서 갈라져 나온 지선. 총회선. 소지 쪽에서 비스듬히 위로 뻗는 선. 또는 운명선 옆에 붙듯이 나타나는 선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선인데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손윗사람에게 기염을 받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향선이라고도 불립니다. 말 그대로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사건의 축복을 받아요. 감정선 그룹. 감정선에서 갈라져 나온 지선. 연애선. 생명선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거나 소지 쪽을 향해 뻗는 선입니다. 애정을 담당하는 금성구에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연애 경향을 알 수 있는 선입니다. 생명선과 만나는 지점을 보면 연애가 시작되는 시기도 계산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짝사랑이나 짧은 연애할 때는 선이 짧아요. 전환기나 찬스에 나타나는 포인트 선이 있다. 발견하면 반가운 선이 가득. 인생의 전환기나 찬스에 나타나는 운세 포인트의 선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럭키 M선이나 신비 십자선 같은 선들이에요. 이들은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기본선과 비교하면 연에서 식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나타났다 싶다가도 사라져버리는 도깨비 같은 선이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보통 손금책에서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 선인데 사실 무척 흥미로운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자세히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럭키 M선, 생명선, 두뇌선, 운명선, 감정선이 이어져 M자를 만듭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상생활에 행운이 찾아오는 선이니 이 선이 보인다면 운이 좋은 것이겠죠. 이 선은 일단 생명선과 두뇌선이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이 붙어 있는 타입은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고 위험한 다리는 건너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를 해석하면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견실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매일 행운이 찾아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직업이나 수입이 안정되어 평온한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 선이 많이 보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겠네요. 쇠상선, 패밀리링. 엄지 관절 부분에 있는 사슬 모양의 선인데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친정집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 가족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단, 가족 간의 사이가 좋고 나쁜 것과는 별개입니다. 친정을 항상 챙기는 장남, 장녀 외에도 피는 이어져 있지 않지만 집안과 유대가 강한 맏며느리나 맏사위에게도 잘 나타납니다. 쇠상선은 다른 이름으로 철학자의 상이라고도 불려요. 고민이 있을 때 나타나는 선 모양이 쭉 이어진 선이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신비십자선. 운명선이 교차해서 만들어지는데 두뇌선과 감정선 사이에 플러스나 X 모양으로 나타나며 조상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직감이나 육감이 발달해서 그런지 절박한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기가 쉬워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마음의 안식처였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이지 않았던 십자 모양이 나타났어요. 조상이 지켜주는 손금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자신의 손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태양 십자선. 약지의 관절 살짝 아랫부분, 감정선과 두뇌선 사이에 나타나는 플러스나 X 모양의 선. 신비 십자선과 닮았지만 위치가 달라요. 탁월한 성견 지명으로 찬스를 잡는 이른바 히트메이커 손금입니다. 태양군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대를 읽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없으면 태양 십자선은 생기지 않아요. 십자가 크고 진할수록 큰 히트로 이어지는데 연한 경우는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소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패왕선. 운명선, 태양선, 재물선이 한 점으로 이어져 삼지참 모양을 만드는 억만장자의 손금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에게 많이 보이는 손금이에요. 직업운과 금전운의 명성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돈에 휘둘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손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 손금이 완성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부자의 자질을 나타내는 셈이지요. 패양선이 나타나려면 운명선의 20대 후반에서 35세 정도 사이에 선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운명선은 진지한 자세로 사회와 마주했을 때 나타나는 손금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얼마나 진지하게 일에 임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 링. 검지의 관절 부분에 반원을 그리는 선입니다. 선이 끊어져 있거나 반원이 아니고 직선이거나 두 줄이 있는 등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두 다 카리스마나 덕망을 의미하며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리더가 되는 손금입니다. 솔로몬 링에는 가까운 미래의 행복 징조라는 뜻도 있어요. 이 선이 나타난 순간 오랜 불임치료 끝에 드디어 임신했다거나 결혼 또는 승진했다는 기쁜 뉴스가 들려온 경우가 적지 않아요. 사실 솔로몬 링은 노력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거듭했을 때 솔로몬 링이 뜻하는 힘이 더해져서 행운을 불러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선보다 중요 9개의 언덕. 손바닥 구분하기.
손금은 손바닥에 선을 보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언덕입니다. 손바닥은 9개의 언덕과 1개의 평원으로 나누고 각각 월구, 태양구 등의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각 구는 각자 다른 의미가 있으며 그 구를 의미하는 에너지를 갖추고 있어 선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먼저 각 구의 의미를 해설해 볼게요. 목성구, 검지의 관절구역, 사회적 지위나 명예, 그 사람의 권력 지향성 정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토성구, 중지의 관절구역, 끊임없는 노력과 근면 성실함 그리고 주의가 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 부분이 볼록 솟아오른 사람은 고독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양구, 약지의 관절구역, 금전 운이나 성공, 인기나 명성과 관련이 있으며 예술적 센스나 표현력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불록 솟아오른 사람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타입이에요. 수성구, 소지의 관절구역, 계산력이나 분석력, 재물운이나 장사 기질에 관한 곳이에요. 이 부분이 불록 솟은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커뮤니케이션에 능합니다. 금성구, 엄지 아래 생명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육친에게 이어받은 생명력과 상관이 있으며 가족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등 애정에 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욕과도 관계가 있어서 두툼하게 솟아오른 사람은 소유욕이 강해요. 월구, 소지 쪽 손목 위구역, 창의력이나 신비성, 예술성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인연, 그 사람이 가진 예술적 감각이나 재능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살집이 있으면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 많아요. 제1화성구,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으며 목성구 아래 구역, 정의감이나 투쟁력 같은 행동력과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제2화성구, 수성구와 월구 사이에 낀 구역, 참을성이 있고 역경을 극복하는 인내력, 자제심 등을 의미합니다. 지구, 손목이 중앙 부분으로 가족이나 조상의 덕을 의미합니다. 화성평원, 손바닥 중앙 부분에 푹 꺼진 부분으로 엄밀히 따지면 구와는 달라요. 자아나 생활력을 알 수 있고 깊게 꺼져 있을수록 다툼이 싫은 평화주의자예요. 어떤 손금책들은 구는 두툼하게 솟아올라 살집이 좋은 부분으로 설명하는데 살집은 중요하지 않아요. 두툼하게 솟아오르지 않아도 구는 구라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구는 볼록 솟아오를수록 의미가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금을 볼 때는 볼록 솟은 구의 의미를 우선시하지요. 예를 들어 토성구, 태양구 순으로 솟아올라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타인과 어울리고 싶은 타입으로 풀어내요. 그리고 구의 면적이 넓고 세로선이 많을수록 구가 갖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손금을 구별하는 7가지 비결. 지금까지 선과 구를 쭉 해설해봤는데 보다 보니 궁금증이 더 깊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굵은 선과 얇은 선의 기준과 선과 주름 구분하기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단, 이러한 판단 기준은 여러 사람의 손금을 보면서 연습을 통해 확립되는 것이라 되도록 많은 이들의 손을 보세요. 1. 선이 잘 안 보여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얇은 선이 강조되어 보일 뿐 아니라 확대하면 선명하게 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편집 어플로 음영을 강조하면 선이 떠올라 잘 보여요. 태블릿으로 촬영하고 실제 손바닥 크기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보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2. 굵은 선과 얇은 선의 기준은 기본선과 비슷하거나 0.7배 정도면 굵은 선입니다. 다양한 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선이 가장 굵어요. 기본선 말고 다른 선들은 기본선과 비슷하거나 0.7배 정도면 굵은 선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선 자체가 얇을 수도 있으니 자신의 손끝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손금도 같이 보고 비교해 보세요. 점점 굵은 선의 기준이 정착될 거예요. 3. 짙은 선과 연한 선의 기준은 뚫어지게 보지 않아도 보이는 선은 짙은 선. 딱 봤을 때 보이는 선은 짙은 선입니다. 얇은 선을 볼 때는 손바닥을 기울이기도 하고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찾기도 하잖아요. 그런 선은 연한 선이에요. 4. 얇은 선이나 연한 선은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이 얇거나 연하면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손금은 있기만 해도 행운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얇거나 연하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선이 굵고 짙다면 그 선이 의미하는 개성이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각자 다 달라도 괜찮아요. 게다가 선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각각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천천히 해도 좋으니 선이 가지는 의미를 깊게 알아보세요. 그렇게 해야 손금풀이가 더 재밌어져요. 5. 주름과 선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전부 다 선으로 봐도 됩니다. 얇아서 주름처럼 생긴 선도 전부 다 손금이니까 선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름이 없는 선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긴 한데 그때는 일단 구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따져봅니다. 세로선인지 가로선인지 아니면 얇은 격자무늬인지 하는 차이는 있지만 그것들이 예를 들어 목선구에 있다면 목선구에 영향을 받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구와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나머지 얇은 선들은 지선의 모양이나 뚝뚝 끊어진 특징 등을 알아두면 점점 보이게 될 거예요. 6. 선이 두 줄이면 이중선일까요? 베이스가 되는 선의 안쪽에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중선은 기본적으로 메인선 가까이에 그것도 안쪽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왼손 생명선에서 살짝 떨어진 바깥쪽으로 짧은 선이 따라가듯 나 있는 분의 손금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짧은 선이 이중 생명선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여행선의 일부가 얇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선의 위치가 안쪽에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7. 구가 솟아올라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손바닥을 옆쪽에서 보고 체크하여 비교합니다. 구가 볼록하게 솟았는지를 볼 때는 손바닥을 옆쪽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손목을 손등 쪽으로 꺾고 손목 쪽에서 보기도 하지요. 여러 구도를 비교했을 때 솟아올라 보이는 구가 있나요? 왠지 그렇게 느꼈다면 솟아올라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다. 구가 얼마나 솟아올라 있는지 또는 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익숙하지 않을 때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금을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 안심하세요. 기본선 파헤치기. 생명선. 선의 모양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굵기, 길이, 짙기로 알 수 있는 것. 생명선은 주로 생명력을 나타내며 건강 상태나 활력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선의 길이나 모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소개할게요. 굵고 선명하다. 보이는 대로 강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굴곡이 크다. 금성구를 에워싸듯 크게 굴곡을 그리는 선을 가졌다면 스태미너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행동파지요. 굴곡이 작으면 그 반대에 해당합니다. 뚝뚝 끊어져 있다. 쉽게 지치는 체질이에요. 중간에 끊어져 있다. 건강상 어떤 장애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경고로 받아들여서 생활이나 건강을 개선하세요. 끊어진 생명선 옆으로 평행하게 생명선 하나가 더 나 있다. 병을 앓은 경험으로 체질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선 안쪽에 생명선이 하나 더 있는 이중 생명선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선이 길든 짧든 무리를 해도 허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동료가 있으면 괜히 신경 쓰여서 짐을 덜어주려는 면을 갖고 있지요. 이 경우는 서비스 정신이 왕성한 감정선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체력에 자신이 있는 만큼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무리하기 쉬운 타입이니 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의 방향을 보면 나와 내 고향의 인연을 알 수 있다. 생명선의 방향은 내양, 외양. 생명선의 방향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나고 자란 고향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엄지 쪽을 향하는 내향형, 특히 길게 뻗은 선이 엄지 아래쪽을 넘는 경우는 고향과 인연이 깊은 손금입니다. 고향에 본사를 두고 전국 방방곡곡 활약하는 사업가에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전국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중심이 되는 거점은 고향입니다. 내향형 생명선은 집에 샵을 오픈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에게도 잘 보입니다. 내향형 생명선의 반대가 외향형인데 생명선에서 지선인 여행선까지 나온 경우입니다. 여행이라는 말 그대로 고향을 떠났을 때 활약할 수 있는 손금이에요. 이런 일을 자주 봤어요. 여행선이나 외향형 손금을 가진 사람이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도시로 가더라고요. 반대로 내향형인 사람이 고향 밖이나 도시로 나갔다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손금은 정말 솔직하지요. 생명선은 인생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방향을 보면 인생 후반의 고향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평생 고향 밖에서 보낼지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고 싶을 때 자신이 더 빛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때도 손금은 분명 도움이 되어 줄 거예요. 종점이 안쪽을 향하면 고향과 인연이 깊다. 생명선의 종점이 엄지 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림보다 생명선이 더 움푹 들어가 엄지의 바깥쪽까지 닿기도 해요. 손목 쪽으로 자연스럽게 뻗어 있다. 생명선의 굴곡이 크지 않고 툭 떨어지는 듯한 모양입니다. 선이 이런 모양이면 밖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엄지 쪽으로 살짝 꺾여 있는 정도면 외향형 생명선으로 봅니다. 두뇌선과 생명선의 시작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닫힌 타입인가? 열린 타입인가? 두뇌선과 생명선의 시작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두뇌선과 생명선의 시작점이 붙어있는 닫힌 타입인가? 떨어져 있는 열린 타입인가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경향을 알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닫힌 타입은 신중함을 갖춘 상식적인 타입이에요.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알며 협조성도 있죠. 지금까지 손금풀이를 해온 경험으로 얻은 법칙이지만 약 80%는 닫힌 타입이라고 합니다. 한편 열린 타입은 닫힌 타입과 정반대입니다. 저는 굳이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해야 좋은 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생각하고 기분대로 해야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더 힘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작점이 떨어졌다고 보는 기준은 약 5mm. 닫힌 타입은 신중하고 상식적. 생명선과 두뇌선의 시작점이 붙어있는 타입이에요. 그림처럼 생명선의 중간부터 붙어있는 경우도 닫힌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시작점이 아래로 갈수록 더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열린 타입은 자유분방. 신기하게도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 열린 타입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기도 해요. 두뇌선과 감정선이 일자인 막진손금. 저는 자주 막진손금을 가진 분들에게 강한 운을 타고난 손금이라고 하는데 딱히 좋은 일이 없어요 라는 상담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해입니다. 막진손금이 뜻하는 강한 운세나 행복의 척도가 일반적인 이미지와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막진 운을 놓치지 않는 강한 운을 소유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목표는 같더라도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막진 손금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맛이 있어 무의식 중에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행동하기 쉬워요. 그 때문인지 돈 때문에 고생도 해서 좋은 일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막진 손금이 가진 행복의 모습입니다. 막진 손금을 가졌다면 용기를 갖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조금씩 손에서 놓아보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을 모두 좋아하는 일에 투자한다면 운세가 상승합니다.
그렇게 하면 막진 손금의 강한 운이 최대로 커질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손금이 알고 있다. 금전운 상승사인 잡아내기. 금전운은 태양선으로 본다. 버는 능력을 기본으로 한 금전운을 알 수 있다. 금전운은 주로 약지의 관절, 태양구 부근에 있는 태양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성이나 성공, 인기를 나타내는 선이기도 하니까 이 선이 보이면 운이 좋은 겁니다. 주위의 평가에 따라 돈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선은 일이 잘 풀려서 수입이 늘어나거나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장래에 돈 걱정을 하지 않는 등 그 사람이 버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 금전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저축하는 사람이나 돈을 써도 다시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자주 보이는 선이에요. 평균적으로 태양선의 길이는 약지의 관절과 감정선 사이에 쏙 들어갈 정도입니다. 손바닥이 있기만 해도 행운이니까 길이는 짧아도 상관없어요. 선이 짙고 뚜렷할수록 더 좋다고 하는데 연애도 금전운은 좋아요. 태양선이 있는데도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발전하는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태양선이 여러 개 보인다면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힘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인데 잘만 키우면 장래에 수입원 여러 개에서 돈이 들어올 다각 경영의 손금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 하나만 또렷하게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태양선은 자기 만족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선입니다. 수입은 좋아도 스스로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다양한 형태의 태양선. 두껍고 짙은 태양선. 굵은 선은 보이는 대로 굵직한 수입원을 뜻합니다. 짙은 태양선을 가진 사람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인맥으로 직업운을 불러들이고 결과적으로 금전운이 올라가게 됩니다. 끝이 퍼지는 경우도. 여러 개의 태양선 가운데 몇 개는 끝부분이 좌우로 열려 살짝 퍼질 때도 있어요. 말년의 운이 열리는 아주 반가운 선이랍니다. 긴 태양선. 감정선 아래에서 뻗은 태양선은 행운선이라고도 불립니다. 회사 일이나 집안일, 단체 활동 등 여러모로 사회에 공헌하는 손금입니다. 태양선이라고 꼭 직선은 아니다. 약지를 향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태양선은 사실 길이도 형태도 다양합니다. 평균 태양선보다 기니까 태양선이 아닌가? 라며 의아할 때는 선의 종점이 약지의 관절 쪽으로 뻗어 있는지 체크하세요. 그쪽을 향하고 있으면 거의 태양선으로 봐도 됩니다. 전부 다 금전운과 관계가 있는데 각각 의미가 다르니까 소개할게요. 생명선에서 출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평가나 명성을 얻는다는 뜻이다. 운명선에서 출발. 운명선에 시작점이 있는 경우는 유년법과 관계가 있어요. 시작점 위치가 나타나는 해에 금전운이 상승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손바닥의 중앙에서 출발.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이든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과가 나중에 따라오는 타입이에요. 두뇌선에서 출발. 자신만의 재능이나 아이디어로 성공합니다. 대기만성형. 손바닥 소지 쪽에서 출발. 월구는 타인과의 인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주변의 응원이나 도움에 힘입어 성공합니다. 감정선의 시작점 부근에서 출발. 착실하게 차근차근 노력해서 성공을 손에 넣는 사람입니다. 굴러들어온 호박을 보는 재물선. 돈 관리 능력을 볼 수 있는 선. 장기적인 금전운이나 돈 버는 능력은 태양선으로 보지만 단기적으로 굴러들어오는 금전운은 소지의 관절, 수성구에 나타나는 재물선으로 봅니다. 이 선이 나타났다면 복권에 당첨되는 등 일시적으로 금전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재물선이 있다고 해서 꼭 부자인 것은 아니지만 돈에 대한 생각이나 관리법을 알 수 있는 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태양선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남을 기쁘게 하거나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데 재물선은 따지자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태양선은 여러 개 있어도 좋지만 재물선이 5개 이상 나란히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낭비벽으로 돈이 흩어져 버리는 손금이기 때문이에요. 재물선이 없다고 해서 금전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돈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태양선이 있는 사람 중에는 굳이 재물선이 없어도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답니다. 소지를 향하는 선은 재물선. 태양선의 종점이 약지라면 재물선의 종점은 소지입니다. 소지의 관절을 향해 뻗은 선은 재물선으로 판단하세요. 재물선이 있으면 돈복이 굴러들어올 행운의 징조지만 태양선과 함께 직업운과도 깊게 관련이 있는 선입니다. 생명선에서 출발. 부모님에게 경제력이 있어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선입니다. 사업선이라고도 불리며 장사꾼 기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운명선에서 출발. 운명선의 영향을 받아 직업운이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선입니다. 조건이 좋은 회사로 이직하거나 관련 사업에 성공하는 등 행운이 따릅니다. 두뇌선에서 출발. 머리 회전이 빠르고 사업 센스도 뛰어납니다. 사실 굴러들어온 호박보다는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승부를 봐야 더 잘 벌어요. 표준 재물선. 소지의 관절과 감정선 사이에 들어갈 정도가 표준적인 길이입니다. 가늘고 연하다.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시기에 나타납니다. 태양선이 있다면 머물러 있는 운을 도와줄 거예요. 행운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다. 태양구나 수성구에 물고기나 별, 금전과 관련된 행운이 생기는 사인. 총의 선이 있다. 소지 쪽에서 짧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총의 선도 돈복이 떨어진다는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단의 권력자 마음에 들 상이라 특별히 총애를 받게 되지요. 재물선이 있다. 임시 수입에 복권 당첨, 갑작스런 승진 등 돈복이 들어오는 행운이 바로 재물선의 특기입니다. 투자운이 있다. 짙은 태양선이 2개. 거기다가 선 위에 별까지 나타나면 재정 상태가 좋아지는 사인입니다. 생각지 못한 거액이 들어올지도. 막진 손금이 있다. 승부사 기질이 있는 도박꾼의 상입니다. 제2화성구에서 뻗는 태양선. 금전감각이 예리해서 위험이 없는 투자도 가능합니다. 자산이 대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도 투자운이 있다는 뜻이에요. 버는 만큼 나간다. 지출이 많은 손금의 특징. 운명선이 또렷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선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버는 만큼 지출도 많아지는 타입이에요. 쉽게 말해 돈이 모이지 않은 손금에는 이렇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재물선이 많으면 쇼핑을 좋아하는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들어온 만큼 쓰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손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신기하게도 돈에 궁하지 않는 상이에요. 열린 타입들의 소비. 2. 생명선과 두뇌선의 시작점이 붙어있지 않은 열린 타입은 큰 돈을 움직이는 결단력과 과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생각으로 쓴 거액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쓰라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실현을 양식으로 삼아 불사조처럼 일어나 다시 돈을 벌기 때문에 본인은 금전운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주변에서는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태양선도 유심히 살펴보세요. 3. 짧게 여러 개 있는 태양선은 쇼핑처럼 즐기는 것에 돈을 많이 쓰는 손금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긴 태양선이 몇 개 있다면 지출이 많은 대신 수입도 많은 타입이에요. 여담이지만 태양선이 여러 개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개발을 하거나 본인을 열심히 꾸미는데 진심이에요. 여러 개의 수입원을 얻는 손금이라서 그런지 마치 무의식 중에 잠들어 있는 여러 가능성을 이끌어내려는 것 같아요. 열심히 배우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아주 많거든요.
손금풀이 애미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손금풀이 레슨 읽어드렸습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운세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손금풀이법을 다룬 책이었는데요. 평소 손금풀이에 관심이 있거나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